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자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발표 의뢰를 받을 때 이제 문헌서원의 교육에 대해서 좀 대중적이고 현대적으로 풀어달라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제 저는 조선시대 서원 강학이나 교육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라서 이제 문헌서원에 조선시대 교육이나 강학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의뢰를 맡았는데 이제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강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문헌서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 최근에 문헌서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현대적인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의 서원 9개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문화재청 정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진화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아울러 이제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한 자료의 내용이 너무 많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대부의 고장 호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호서 지역은 옛날부터 사대부의 고장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이 사대부가 우거하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3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물길과 뗄나무길, 두 번째 오곡, 세 번째 풍속과 산천을 들고 이제 최적의 장소로 첫 번째는 영남이고 두 번째는 호서 지역이다. 이렇게 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용문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 윤중은 호서 지역이 송나라의 낙중에 비유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영조 임금은 이제 충청 감사로 임명된 송임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날 때 이제 호서는 사대부가 많은 곳이니 뛰어난 인재가 많을 것이다. 반드시 발굴해서 보고하라. 이제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성호 이익은 이제 오늘날 사대부의 고장이라 이러는 곳은 영남이 으뜸이요. 그 다음은 호서이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은 이제 호서, 호남, 양호 지역을 사대부들이 밀집한 곳이다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선조 문과 급제자의 52%가 충청도 인물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란과 호란에 이제 굉장히 많은 충정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 또 호서 지역이고, 조선 중후기에는 이제 사계 김장생과 문인들이 이제 한국의 예학을 주도하면서 활동했던 활동 무대이자 이제 세력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서 지역은 자연지리적, 문화적, 인문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대부의 기반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사대부들의 향촌 활동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호서 지역에 이제 건립된 서원의 개수만 해도 이제 약 7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서 지역 서원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주로 사계 선생의 문인, 사계 선생과 사계 선생의 문인, 이제 즉 서인 노론계 이제 중심으로 조금 편향된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우암 선생이 활동했던 17, 18세기에 이제 치중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헌서원은 충남에서 이제 충현서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이자 사액서원으로는 이제 충남 지역 최초의 사액서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호사림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목은 두 분 선생을 주양으로 모신 또 호서 지역의 유일한 서원이죠. 그래서 이제 당대에는 굉장히 위상을 높이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 대상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이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혹시 못 찾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이 2편의 연구밖에는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성을 지닌 서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재앙 인물이 모두 그 한산희 씨 가문 한 가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문중서원으로 인식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차 사료의 부족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사료가 그 많지가 않아서 이제 이 명시적인 사료는 그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사실은 그 서원 관련 기록이라는 게 그 관련 인물들의 그 문집 같은데 뭐 시나 편지나 이제 이런 글들을 찾아보면 의외로 그 산발적인 기록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자료를 그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제가 이제 고문서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문헌서원과 이렇게 직접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문헌서원 유생들이 19세기에 그 연명한 그 상소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여에 이게 안 먹네. 네. 함양박씨 소장 고문서 중에서 1858년에 이제 작성된 그 상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안 먹습니다. 여기에 그 한산 문헌서원 유생해서 이제 여러 사람의 그 이름이 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서의 내용은 그 박재형이라는 이제 분을 효자로 청거를 해서 이분에게 그 효자 정렬을 내려달라라고 그 관찰사에게 이제 청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림서원이나 거남서원 유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연명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중반까지도 문헌서원이 일종의 그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 기구로서 이제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굴이나 이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자료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헌서원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문헌서원의 창건하고 이건과 관련해서 그 자료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제 먼저 창건에 대해서는 그 문헌서원지 연역조에는 창건 시기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1594년에 그 이건을 했고 그 다음에 1611년에 사액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당을 세운 거는 그 이성중이라는 분이 한산군수로 부임하셨을 때 이제 그 두 분 가정 모근 선생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조두록 등등의 또 기록에 의하면 1574년에 창건되었다라고 쓰여 있고 서원가고라는 그 기록에는 1610년에 이제 창건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록들이 불일치하는데 이제 이성중이라는 분이 한산군수 재임 시기를 보면요, 1576년에서 81년 이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재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저 어간에 창건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후가 효정사라는 사후가 창건되기 전에 이제 원래 그 모근 선생 영정을 모시던 영모함이라는 그 영정 모시던 이제 곳이 있었는데 그 이성중이라는 분이 군수로 부임을 해서 영모함을 이제 재정비하면서 그 효정사라는 편액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인데요. 이제 문헌서원지 연역조에는 임진년 때 그 불에 타서 1594년에 이건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구지에는 1612년에 이건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지의 기록이 조금 더 맥락적으로 이제 자세한 것을 볼 때 그 화재로 소실된 것은 이제 임진년이 아니라 정유년이고 이건 공사를 1610년에 시작해서 이제 1611년까지 완공을 하고 같은 해에 이제 사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지와 한산군지에 보면 이건 과정에 협조한 인물들의 이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한산희 씨 인물들이고 그 마지막에 그 진사 박일입 저분만 이제 고령박 씨입니다. 그리고 사액되던 해인 1611년에 이제 그 인재 선생하고 음해 선생 두 분을 이제 추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액받은 이제 다음 해인 1612년에 이양복이라는 분이 그 이제 후손의 모근 선생 후손의 부탁으로 문헌서원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서원기의 이제 내용 핵심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모군 선생의 그 절의에 대해서 은현의 자취는 달라도 나라를 이롭게 한 공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조선의 열사가 많은 연원이 바로 모군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문헌서원에 그 제양된 그 3대 그분들의 이제 절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산에는 군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이 허위가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이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3년에는요 백옥헌 선생을 이제 추배하였고요. 그 뒤로 이제 대원군 때 회철이 된 다음에 이제 설단을 해서 제사를 지내 오다가 1969년에 이제 현재 위치로 이관을 하면서 이제 현암 선생을 추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 서원 근처에 이제 전통 역사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이제 서원 일대를 재정비하고 이렇게 두 분을 추배를 하게 되어서 이제 현재는 8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지하고 그 한산군지에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문헌서원의 운영상을 알 수 있는 그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 쓰여 있는데요. 일단 문헌서원의 건물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제양 인물의 위차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서원의 이제 조직 운영 체계는 그 서인계 서원의 이제 대표적인 운영 체계인 원장 장의 유사 체제를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액 이후에 원장안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동춘, 송중길, 명제, 윤중, 약천, 남구만 등 이 노론과 소론을 대표하는 이제 인물들이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헌서원이 그 당색을 초월해서 이제 뭔가 위상을 인정받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지와 군지에 이렇게 향사 충문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원생의 규모와 노비도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편액이 문헌서원 편액은 이제 우암 선생이 쓰셨고, 그다음에 강당하고 그 동서제의 편액은 동춘당 송중길이 이제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그 서인계를 대표하는 이제 두 종장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편액을 썼다는 사실 역시 이제 당시 문헌서원의 이제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이제 문화재청 정책하고 그 현재 최근 문헌서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사범대 학생들에게 이제 간단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원, 조선시대 서원 하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자꾸 팔이 떨립니다. 제가 그 긴장해서 떨리는 건 아니고 제가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이제 서원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래 생각하지 말고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조선이 망한 이유, 조광조, 계파 싸움, 세금 세탁하는 곳, 국제학교 같은 고급스러운 학교, 양반들의 세력 유지, 세금 면제 성리학, 살인파의 재지 기반, 시골 명문학교, 훈장님, 이런 대답들이 돌아왔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압도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만 해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 그 한국 서원의 위상이 이제 차츰 변화하고 있고 그 대중들과 이제 많이 소통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 첫 번째는 2014년부터 시작된 그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의 일환이었는데요. 그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만들기라는 이제 문화재청 사업을 첫 번째 배경으로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2019년에 그 한국의 9개 서원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이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의 추진 배경은 이렇고요. 이제 그 중에서 2015년에 그 향교서원 정책의 목표를 보시면 지루한 향교서원에서 이제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으로, 잠기고 텅 빈 향교서원에서 생기가 넘치는 향교서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디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그다음에 찾아가기 힘든 향교서원에서 이제 가까운 문화동산으로,
불편한 향교서원에서 편리한 문화 놀이터로 라는 이제 목표 아래에 이 문화재청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6가지 중요한 이제 추진 과제를 설정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6대 추진 전략의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 9개 서원의 통합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서원을 세계화 국제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국제화를 위해서 다양한 실감형 컨텐츠를 제작하겠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약간 정책의 초점이 변화된 걸 살펴보시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그 향교서원의 관광 산업화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이제 국제화, 세계화로 초점이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통합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시행된 사업에는 첫 번째로 그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서원 그 9개 서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실감형 컨텐츠를 제작 지원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성과로서 이 서원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AR, VR을 이제 문화재청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300살 20학번이라는 제목의 이제 6편짜리 연속 시리즈 그 웹 드라마를 문화재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제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제 이 웹드라마를 그 제작을 하면서 타겟으로 삼았던 거는 그 서원에 대한 이제 국내 젊은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미래 세대들에게 이제 관심을 촉진하고 인지도를 상승시키겠다라는 이제 목표 하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뜨거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어떤 그 각도나 구도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1720년에 그 병산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하던 유생들이 이제 성적이 모자라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병산서원의 외산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300년 뒤에 병산서원으로 타임슬립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실감형 컨텐츠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 제작한 다큐멘터리이고요. 2021년에 이제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그 성과라는 것은 이 통합보존 관리 체계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구축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실감형 컨텐츠를 제작을 한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대중화와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보존관리센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9개 서원에 이 AR, VR 소개하는 영상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소수서원 로드 투어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통합보존관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9개 서원을 직접 가보시지 않고도 이렇게 로드 투어를 VR로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 촬영으로 찍은 이제 9개 서원의 360도 VR도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데요. 아래 그 이제 공간마다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클릭하시면 그 공간의 360도 이제 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현판 같은 것도 각각 클릭을 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서원에서 유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것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윽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초겨울 찬바람이 잎을 떨군 은행나무들을 스칩니다. 은행나무는 이곳이 서원임을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유생들이 하나둘 서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오늘부터 거제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인을 꿈꾸며 쉼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몸과 마음을 닦았습니다. 바로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학을 통해서이지요. 그리고 강학 과정의 하나인 거제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바로 정음례입니다. 첫눈이 살짝 쌓인 기숙사들에 새벽 어스름이 닿습니다. 희부연한 그림자들이 기숙사 창호에 어른거립니다. 원생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생의 하루는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기상,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그 PD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초고를 부탁하셔서 이제 제가 초고를 작성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덜 재밌는 것은 온전히 저의 탓입니다. 초고를 재미없게 작성한. 제가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그 300살 20학번이라는 이제 웹 드라마가 특히 호응이 뜨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게 화면에만 모니터에 안 먹네. 이제 첫 번째 그 댓글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이렇게 네티즌들이 댓글을 엄청 달았어요. 이제 이분은 그리스 분인데 그 시즌 2를 간절히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싶다. 이런 댓글을 다셨고 그다음에 세컨 시즌 플리즈 세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댓글에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서 뭐 기쁘다.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한국 네티즌들도 이제 서원 배경 드라마가 처음이라 신선했다. 회차마다 어떤 서원이 나올까 기대감이 들었고, 이제 서원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고, 도산 서원밖에 못 가봤는데 전부 가보고 싶다. 그다음에 서원이 이제 배경으로 나온 건 좋았으나 각 서원의 이모저모를 알 수 없어서 좀 아쉬웠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생긴다. 이제 이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문화재청이 애초에 의도했던 그 대중성과 인지도를 상승한다는 이제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약간 아쉬웠다는 네티즌 댓글처럼 이제 뭔가 이 한국 서원의 정신적 가치를 좀 더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예시로 이제 최근에 연세대 그 융합연구팀에서 3년간 연구 끝에 이제 제작한 성학습도 VR이 있어요. 그래서 그 VR이 이제 굉장히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작 과정인데요. 요거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학의 그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융합을 해서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 결과물을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그 중에 이제 제3도 소확도에 대한 결과물을 요거는 조금 3분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은 소학의 장입니다. 쇠, 소, 물 뿌리고 대, 청소하고 응대하며 진, 되, 들어와선 효도하고 지, 절, 나가선 공경하여 행동을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지러진 방을 마음을 정화하며 경을 쌓아 봅시다. 물건을 들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경구수를 모으려면 방에 어지럽혀진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축구하러 가자. 소아야, 빨리 와. 야, 쟤 축구 진짜 못해. 다리 다 찼어. 나는 언제나 혼자다. 점심시간이 싫다. 피곤하다. 아이도 힘든지 배를 자꾸 찬다.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 오면 눈을 푹 감고 그냥 자는 척혀. 엄마, 언제 와? 엄마 오늘 늦어.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빠, 언제 와? 아빠 늦어. 먼저 밥 먹어. 엄마도 늦는다는데. 아빠 지금 바빠. 회의 중이야. 끊어. 엄마, 아빠는 늘 이런 식이야. 서영아, 너 윤리수업 노트 지금 가지고 있어? 왜? 아니, 내가 사실 이번 시험 준비를 많이 못했거든. 근데? 혹시 공유해 줄 수 있나 해서. 나 지금 없는데? 아까 강의실에서 들고 나오는 거 봤는데. 지금까지 보신 상황들은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통의 대부분은 이 첫 번째 화살에 반응하고 아파하는 두 번째 화살 때문에 생깁니다. 세대 간, 진영 간의 갈등.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성합십도 VR이 이제 앞으로 왜 제가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전통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가치나 의미를 현대적으로 완전히 재구성하고 재해석해낸 아마도 이제 최초의 컨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이제 전통 문화 유산인 이제 서원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전달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헌서원의 현대적인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헌서원은 2007년부터 전통 역사 마을 조성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청 활용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옹고지신 이제 문헌서원이라는 프로그램이 3년 연속 우수 사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선정돼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옹고지신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을 잇는 문헌서원 열차 여행이라는 것이고, 이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헌서원 유생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유치원하고 초중등을 나누어서 이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헌서원 락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문헌서원 락페스타 중에 그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이제 야간 개방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주민들 블로그를 좀 찾아보니까 이 야간 개방 행사가 이제 가장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헌서원 그 교육 프로그램의 이제 성과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수요층에 따른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그 서원 내에서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자원과 연계된 그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일부 몇 가지가 그런 재구성을 위한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야간 개방 프로그램이 특히 그 이제 지역민들에게 이제 서원의 대중화, 개방화에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대부분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국의 어느 서원 향교에서나 할 수 있는 그 획일화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헌서원만의 어떤 고유성이나 그 특수성을 살린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헌서원에만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 콘텐츠나 특성화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예시로는 지금 문헌서원에 있는 그 3대 재앙인물, 3대 문집 책판이랄지, 그다음에 보물로 지정된 모근선생 영정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헌서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앙인물 8분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절이정신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성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충남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그 문헌서원에 이제 세 분의 그 3대 문집 책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그 서원이 이제 뭐 보편적인 유교 문화를 전승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서원에만 모셔진 재앙 인물의 이제 철학과 정신 을 이제 계승하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그 선현들의 정신이 어디 담겨 있냐? 문집에 담겨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집은 이제 책판이 없으면 생산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그 많은 서원의 재앙 인물들의 그 문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그 문집의 책판까지 이렇게 세트로 소장하고 있는 서원은 이제 굉장히 드물고, 이제 그 서원이 다른 교육기관과 이제 구별되는 어떤 교육적 의미를 지닌 이제 지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성 어떤 이벤트성 프로그램보다는 좀 지속 가능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서원 공간의 일상적 활용이나 상시 개방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서원 국제학술회의를 갔다가 그 중국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제 서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그 외국에서 이제 국가 정상들이나 총리들이 순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담이나 회의를 여실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일부러 서원으로 초청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니네 나라에 이런 거 있어? 우린 이런 거 있어. 이제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이제 문화적 자긍심, 홍보,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홍보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충청남도에 계신 고위 공무원 분들도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시고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 가치를 아까 성학십도 VR 예시 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그 두 가지 예시만 말씀을 드리면, 그 회덕향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회덕에 이제 유명한 선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선비들의 뭐 업적이나 이 치적 뭐 이런 거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선비들을 길러낸 어머니들,
이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긴 기록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기록들, 뭐 고문서나 일기류나 뭐 문집에 들어있는 기록들이나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이 학부모 교육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학부모 교육에 이제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이제 전통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국에서 또 한 가지 천편일률적으로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백일장이에요. 전국 서원향교에서 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특화시킨 김제향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바라는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실제 단체장에게, 시장님께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과거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문헌서원에서 이렇게 활발히 교육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까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서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적어도 조선이 망한 이유, 그 다음에 세금 세탁하는 곳, 이제 이런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한국의 9개 서원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이제 가장 인정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발원한 건데 원래 성리학과 서원이 이제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과 서원을 한국만의 이제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킨 어떤 우수한 문화적 증거다라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21세기에 이 조선시대 이제 문화유산인 서원을 또 어떻게 21세기의 또 다른 우수한 문화로 이제 재탄생시킬 것인가 이제 하는 고민이 이제 문헌서원과 또 우리 시대에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장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공정교대 이우진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공주교대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이우지입니다. 김장훈 교수님 발표 굉장히 재밌었죠? 네네. 제가 김장훈 교수님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칭찬한다는 게 논평자로서 좀 부끄럽지만은 국외서원 유네스코 등재할 때도 실제로 관여했고요. 또 하나 저도 이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김장훈 교수님하고 같이 국제학술대회, 또 지난번에 서원연합회 학술대회, 또 이번에도 그렇고요. 다른 서원에서도 사실 실제 학위 논문은 서원 강화학에 대해서 했지만 서원의 현대적 활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헌서원이나 이런 서원에 아이디어를 얻으면 도움을 받고자 하면 김장훈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논평을 한다 뭐 하기보다는 사실상 서원에 대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건물마다 이름을 줬을 때 우리 조상들이 그냥 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석척제 있잖아요. 석척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뭐 저녁석제에 두려울 척자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 주역 건계에 조건, 석척 이 글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맥락을 알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며 군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진수당도 그렇고요. 거기에 있는 그 건물마다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그걸 자세히 나타내면은 사실 서원의 그런 독자성이 이름에 나타나거든요. 사실 여기 도남서원 응도당으로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건물마다의 그 이름을 왜 졌는지, 아까도 굉장히 재밌는 게 효정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효정사라고 나타나는 그 의미를 찾아서 뭐 문헌서원을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를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게 건물과도 관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제가 예전에 문헌서원 갔다 온 거 생각하니까 배롱나무가 떠올라요. 그 배롱나무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배롱나무의 꽃말이 행복함 또는 뭐 부귀 또는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를 같이 연결시켜서 뭐 락 페스티벌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배롱나무하고 서원하고 연결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김장훈 교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논평보다는 워낙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의견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유진 교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대답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딱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문헌서원에서도 그 편액 가지고 활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 편액의 의미나 활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원형 컨텐츠 특성화 자원을 살려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목표치에 가까운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전문가와 이 인문학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서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서원 향교가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이제 동네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헌서원에서 이제 이 정도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지점까지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친숙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열린 문화 공간으로 이제 활용되는 거 이제 반드시 그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제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방청객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방청객에 대개 볼 때 저는 성균관 유도회 부회장이면서 남포향교 원임 정교입니다. 사실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볼 때에 대개 한산일시 문중원이나 아니면은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향교의 향교 출신 원임 전교라든가 시원임 전교라든가 또는 당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오늘 강의가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여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향교 중심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여기 와서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새로운 뭐를 느꼈어요. 정말로 특히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 서원 그러면 태계 서원 있지 않습니까? 안동 거기를 되게 다녀왔는데 사실 문헌서원이 우리 관내 도내에 있으면서도 사실 방문하지 못했는데 그 문헌서원에 대한 거는 물론 거기 이색 선생님을 모시고 있다는 건 알지만은 거기가 어떤 최초의 아까 서원 충남 최초의 최초의 서원인데 다시 한번 배움도 놀랐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일제 36년이 우리나라 민족 혼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단들이 일본 놈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지금 이제 다시 지금 향교라든가 서원에 대한 관심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엄청난 오늘 좋은 이 프로그램 강좌를 해서 우선 선생님 고맙고요. 딱 마지막 한 가지 건물 구조가 우리 향교는 맨 위에 대성전이 있고 동무서무가 있고 그 다음에 명륜당이 있고 동제 서대가 있고 그런데 혹시 서원에 대한 공간 구조를 좀 이렇게 좀 연구한 거가 있었으면 좋았고 뭔가 좀 특성이 다를 거다 하는 그런 얘기지. 왜 그러냐면 서원이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 사립학교거든요. 옛날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할 때 질문을 드릴 때 뭐라고 그러냐. 야 서원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망은 그러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리 됐느냐? 우리나라가 이 당쟁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전부 다 당쟁이 어디서 났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서원 출신들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 선비들이 하신 분들이 다 나이 드셔서 다 각지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이제 저런 서원을 개설하고 거기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후학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쟁의 원인이다 보니까 그 나라를 망한 그게 막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제 현대와 지금은 현대 콘텐츠 얘기 나오고 현대를 과거와 어떻게 접목시키는 방법 아주 오늘 좋은 강의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문헌서원 자료가 거의 없는데 제가 아까 그 간접적인 자료 고문서 하나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고문서가 보령에 있는 그 남포 유생들이 올린 거였거든요. 남포 향교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시간. 네네, 뭐 격려의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따로 대답은 네. 크게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김장훈 선생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